안녕하십니까. 반갑습니다. 교남 김영만입니다. 자, 교남연서의 임서교실, 행서, 왕이지 행서, 흥복사단비. 자, 지난 영상에서 없을무자까지 알아봤어요. 오늘은 있을 유자부터 할 텐데, 이렇게 좀 간단한 글자들이 오히려 그 전체적인 작품 구성을 할 때, 좀 전체적인 분위기를 맞추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글씨가 아닐까. 물론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. 자, 참고해서 획이 간단한 거일수록 더 난이도가 높다,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. 일단 쓰고 나서 또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합니다. 자, 굉장히 간단하게 끝났죠. 하지만 이런 간단한 글씨들이 그 전체적인 작품 안에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.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. 이제 중요한 거는 뭐 매번 반복되는 얘기지만은 흐름을 얼마만큼 찾아내느냐. 특히 임소 과정에서 그 거의 이제 해서에 가까운 행서를 해행이라고 그러잖아요. 그런 부분을 잘 극복하는 게 관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. 근데 이제 이렇게 그 서예 유튜버들 보면은 뭐 저부터도 그렇지만은 조금 텐션이 좀 떨어지거나 아니면 너무 무게를 잡는다, 이렇게 표현해야 되나, 좀 재밌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많이 생각을 하는데 좀 한계는 있는 것 같아요. 그렇다고 뭐 까불면서 할 수도 없고 아무튼 뭐 최대한 그 뭐 유튜브는 흥미 위주로 해야 된다는 말씀들도 있지만은 이렇게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. 제일 좋은 거는 뭐 좀 그 농담도 섞어가면서 이렇게 하면 좋은데 또 자칫 또 하면은 이 품격이 좀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. 자, 이제 여기서 이제 흐름을 알아보겠습니다. 그리고 이거 말씀드리기 전에 이렇게 그 자형 자체가 물론 하나의 흐름이 완벽하게 이렇게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은 이 흥복사단비 역시도 집자를 한 거예요. 그래서 집자를 했다는 거는 전혀 다른 그런 글씨들을 모아서 아니면 없는 글자들은 획과 획을 잘라서 이렇게 붙여서 인위적으로 그 만들어 놓은 걸 집자라고 하잖아요. 이제 대표적으로 집자 선교서가 있죠. 그렇듯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. 그래서 그런 흐름을 쓰는 그 작가들이 한 번씩 더 재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 계속 거듭 말씀드리고요. 특히 그 이제 보면은 해서에서 좀 쓰면 안 좋다 하고 하는 게 있어요. 그 천자문 중에 장맹명비 천자문 이런 거 저도 물론 옛날에 굉장히 많이 썼어요. 근데 흐름이 너무 안 좋아. 그러니까 너무 인위적으로 그 현재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를 그 집자를 해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 조금 그 그냥 차라리 그냥 그 장맹명비를 쓰면서 거기서 내가 그런 그 장법이나 이런 거를 익히셔서 내 걸로 소화를 해서 글씨 쓰는 게 훨씬 좋지 않나,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. 물론 좀 빗나갔지만은, 자, 여기서 이제 흐름을 얘기했잖아요. 보통 이렇게 왔을 때 대부분 쓰시는 분들이 여기서 끊을 거예요. 이렇게 끊고 나서 뭐
붓을 다시 벼르로 가져간다든가 이렇게 하는 경향도 있지만은, 자, 이렇게 왔을 때 얘가 이쪽으로 이렇게 안 보이는 선이 있어요. 이렇게 이제 이 맥락이죠. 맥락이라고 다 이어졌다고 맥락은 아닙니다.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받아왔죠. 근데 여기서 이제 해석이 할 때 이렇게 와서 딱 끊어서 이렇게 올 수도 있어요. 그렇죠?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겠죠? 이렇게 연결됐다. 좀 제가 과장을 좀 했습니다. 이 부분 갈고리는 똑같고 점 두 개로 이렇게 찍었습니다. 이런 부분을 어떻게 흐름 있게 쓰느냐. 이제 여기에 이제 키포인트가 있어요. 이슬유자는 보통 그래서 우리가 그 작품 안에서 행초를 좀 섞어 쓰잖아요. 나중에 그럴 때 이제 초소로 좀 변환해서 쓰는 경우도 왕왕 보이는 글자 중에 하나입니다. 그다음에 여기서도 보면 굉장히 거의 뭐 해서에 가까워요. 지금 오늘 그 영상에서 나온 글자들이. 하지만은 리듬을 항상 살리시기요. 자, 여기서도 보면은, 자, 오른쪽은 이렇게 가볍게 해서 내려왔죠. 점에 찍는 위치도 그렇고 이거 굉장히 가늘게 돼 있어요. 그 다음에 이렇게 굵게 리듬이 이렇게 생기죠. 그런데 전체적으로 획을 가늘게 처리한 거에 비해서 이쪽에서 이렇게 넘어간다고 보셔야 돼요. 근데 여기를 획을 굵게 했어요. 이건 뭐냐면 변과 방의 그 무게 중심을 아주 절묘하게 잘 잡았다,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. 자, 일부러 여기를 이렇게 맥락을 달아놔 봤어요. 내가 쓸 땐 상관없겠죠. 맥락으로 가는 거니까, 획이 아니니까. 이렇게 움직여진다. 여기서 이렇게 움직여지고, 한번 더 해볼까요? 자, 눈으로 보이기에는 해서같이 반듯반듯하게 되어 있지만은 내가 쓸 때는 항상 이렇게 따라서 움직인다. 그래서 쓰다 보면은 내가 쓸 때는 여기서도 이렇게 넘어오겠죠. 일로 넘어가고, 잘 보이시죠? 넘어와서, 그래서 한 글자가 임서를 하는 과정에서도 다 리듬이 있게 하시다 보면 조금씩 이렇게 맥락이 살 수도 있어요. 이런 건 그냥 무방합니다. 이렇게 해서 해보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죠. 그리고 이제 임서를 너무 그 가볍게 생각하시는 경향들이 있을 수 있어요. 임서는 단순한 모방이 아니라 이 안에서 그 글씨의 품격과 이런 그 높은 경지의 그런 완숙미, 이런 거를 그 따라 쓰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체득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는 굉장히 그 임서 자체는 뭐 거의 평생 해야 됐다, 이렇게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니죠. 섣불리 뭐 창작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요즘 좀 그런 경향이 있어요. 뭐 뛰지도 못하는데 날르려고 한다든가, 기지도 못하는데 뛰려고 한다든가, 이런 경우 굉장히 많죠. 차분하게 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황자는 거의 뭐 해서예요. 그죠? 예, 이제 없어서 이제 다른 뒤에 나오지만은, 자, 요것도 점을 아주 굉장히 이제 알아보겠습니다. 이렇게 옆으로 싹 뉘었어요. 그래서 다음 획과 나오는 게 이게 이렇게 호응을 하게끔 돼 있고, 그렇죠. 따로 다 떨어졌죠. 우선 있는 대로 한번 다시 써보겠습니다. 가늘게 해서 이렇게 굵게 해서 이쪽으로 무게중심을 딱 잡아준 걸 보일 수가 있어요. 그런데 내가 쓸 때 리듬감을 살리려면은 모양은 이제 임서니까 그대로 나오겠죠. 이렇게 흐름을 따라서, 좀 붓이 작다 보니까 여기서도 이렇게 오는 과정을 거쳐야 되겠죠. 이렇게 여기서도 이렇게 올라갔습니다. 이런 식으로. 그러면 똑같은 모양이지만은 흐름이 살아난다. 이런 방식으로. 나중에는
이렇게 다 연결해서 쓰는 글자도 있잖아요. 그렇죠? 이런 식으로 했을 때 획과 맥락을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기초 과정이 될 수 있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. 간단할수록 더 어렵습니다. 글씨는. 자, 이제 윗상 짜보겠습니다. 이제 보통 이제 필순에 대해서 처음 하시는 분들은 고민이 좀 되잖아요. 앞에서 보셨지만은 이렇게 전부터 찍으세요.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. 이게 모양 이렇게 따라와도 괜찮아요. 맥락이 이렇게 내려왔죠. 여기서도 이렇게 옵니다. 이렇게 이쪽으로 건너뛰어서 이렇게 쓰여진다고 보시면 돼요. 그랬을 때 이것도 그 조형성을 봤을 때 절묘하죠. 자, 얼른 눈치채셔야 돼요. 이렇게 점을 딱 찍었죠. 요 기둥선에다가 맞춰서. 그럼 비율이 짧고 긴 걸 느낄 수가 있어요. 바로 보이실 거예요. 이런 부분이 포인트란 얘기죠. 무게 중심을 어떻게 잡았나 하는 거를 이렇게 임서 과정을 통해서 배우시는 게 훨씬 더 현명하다고 볼 수 있어요. 글씨는 첫째도 필력, 둘째도 필력, 셋째도 필력 얘기하지만은 이 그 조형성에 대한 것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셔야 돼요. 필력이 뒷받침한 조형성. 자, 여기서 조형성만 예쁘게만 쓴다고 뭐 멋있게만 쓴다고 해서 잘 쓴 것이 아니고요. 모든 예술은 격이 높아야 됩니다. 격이 낮은 그런 그 이제 결과물들은 그렇게 높게 평가를 안 하고 또 보는 감상하는 이들이 좀 많이 좀 괴롭죠. 그러니까 주목을 못 받는 그런 결과가 초래가 되니까 뭐 저부터도 뭐 이게 그 굉장히 그런 쪽으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. 되도록이면은 붓을 많이 그 좀 난잡하게 운필하는 거를 자제하려고 하고 끝까지 되도록이면은 이 정통에 입각해서 하려는 사람 중에 하나고요. 너무 잔소리 많이 하면 재미없죠. 자, 이렇게 해서 일단은 내자를 또 알아봤습니다. 자, 앞에 영상에 8자씩 나간 것도 있어요. 그런데 8자 하니까 너무 좀 어떻게 좀 빠른 시간 내에 하려고 하니까 설명도 조금 좀 허술하게 나오는 것 같고 그래서 그냥 4자로 줄였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해수에 가까운 행서, 해행이다. 그리고 그 해서같이 쓰여졌지만은 붓이 움직이는 과정에서 그 맥락에 그러니까 그 항로, 비행기 항로, 배 항로가 있듯이 안 보이는 선에 따라서 그 획과 획을 이렇게 잘 조화롭게 운영하시기를 바라고요. 그렇게 되면 이제 글씨 자체가 이제 흐름이 나오기 시작합니다. 자,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그리고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. 자, 좀 꾸준한 관심과 또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는 거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